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억대 농부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죠. 또 요즘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귀농하기 전에 회사 다닐 적에는 경매 공부도 해서 실제 제가 경매를 해서 빌라를 낙찰받은 적도 있었고, 레버리지라고 하죠. 대출 끼고 소형 아파트를 구입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미혼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내 노후는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그 노후 준비라는 게 결국은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쪽에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 다닐 당시에는 뭔가 자기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재테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도시의 삶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을 시간을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써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플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 쓰면서 시간마다 해야 될 일 다 미리 적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은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돈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많이 언급했었지만 돈이 없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농을 할 적에도 이 돈에 대한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귀농을 하실 적에 돈을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목을 하면은 돈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누가 이거에서 돈 벌었다 하면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실은 귀농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시골에서 농사 지을 적에도 보면은 작년에 고추에서 누가 돈 많이 벌었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부 고추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과포화 상태 돼가지고서는 가폭락되고 이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나한테로 안 오는 거죠. 좀 주제 넘지만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네이버 팜 섹션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만 봐도 귀농이나 농사로 검색해 보시면은 억대 농부 그 성공 사례 얘기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진짜 억 아니면은 돈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은 그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골에서 억을 벌면은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쓸까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시 같으면은 아파트 사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는 트랙터나 이런 중장비가 비싸서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 무슨 농사해서 몇 억을 벌었다, 매출 몇 억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나도 가서 저거 해볼까? 누가 양계에서 얼마 벌었다더라, 양봉에서 얼마 벌었다더라, 특수작물 해서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거 보면은 왠지 내가 가서 그거 하면은 나도 그 돈 벌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억대 농부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TV를 안 본지 몇 년 됐는데, TV 봤을 적에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생생정보통을 잘 봤었어요. 생생정보통 보면은 맛집 탐방도 나오고, 또 맛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황금 레시피라고 하나요? 그 레시피 같은 거 막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잘 이제 메모했다가 그 다음 날이나 이제 언제 제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식당에 그 황금 레시피를 알려준 대로 한다고 그 맛이 똑같진 않아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요리 곰손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레시피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요리라는 게 해보면은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손맛도 있는 것 같고, 또 변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나름의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농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그 성공한 농가에서 우리가 이런 농사 이렇게 해서 판로는 이렇게 해서 몇 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내가 그거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억대 농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귀농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식당을 열던 아니면 이런 유튜브를 하던 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히 성공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하는 사례는 제가 보기엔 거의 1%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1%를 향해 대부분의, 그러니까 9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환상을 갖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냉철히 알아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억대의 돈을 벌고 싶은 걸까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 쪽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책을 몇 권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정답 비스무리하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적인 가치가 됐던, 그러니까 외모, 뭐 잘생긴 외모나 날씬한 몸매, 이런 외적인 가치가 됐던, 아니면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내적인 가치가 됐던,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는데, 사실 겉으로 보이는 뭐 미모나 뭐 몸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의 내적 가치를 증명하기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 뭐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뭐 똑똑하다든지 근면하다든지 성공했나 보구나,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상 반지하에 살더라도 수입 자동차를 끌고 다님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나 어떤 강남의 비싼 아파트나 뭐 그런 거를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은 대부분은, 모르긴 해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입 자동차를 많이 사시겠죠. 뭐 여자분들 같으면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또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브랜드 아파트, 가급적 강남 근처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걸로 자기의 부나 어떤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책에 있는 문구를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합계가 아니다. 물건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일 뿐이다. 내가 만약에 돈을 진짜 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억을 벌어가지고 벤츠 자동차를 샀다고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면은 익숙함이라는 거에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벤츠를 샀을 적에는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한두 달 타고 다니다 보면은 벤츠가 됐던 경차가 됐던 그냥 똑같은 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욕심이 생기겠죠.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높은 사양의 차를 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위해 모두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은 어느새 도구가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니체라고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돈의 노예가 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설프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읽어드리는 게 좀 전달이 확실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읽어드리자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요. 엄청난 부자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환경은 행복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어떤 안전, 그리고 잠자리, 식사만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은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돈이 1,000만 원이 있던 1,000억이 있던 그 행복의 크기나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수중에 나한테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당장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10억이란 돈도 익숙해지는 거고 나중에는 100억, 1,000억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나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바래왔던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실 그 뭐 가슴속에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다가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족이 있어서 꾹 참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만두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 직장도 처음에 제가 입사원서를 냈을 적에는 이 회사 너무 들어가고 싶다. 여기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원했고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그 직장도 계속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해짐에 따라 결국은 이제 뭐 실증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이제 더 나은 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라이프 책을 읽다 보면은 요점은 그거예요. 현재에 만족할 줄 알고 현재를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행복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뿐이라는 거죠. 과거도 현재가 지나서 과거가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바라는 미래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게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지금뿐이라는 거죠. 내가 미래의 감정을 미리 땡겨서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만족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 예를 들은 대로 지금 현재가 내가 그렇게 예전에 바랬던 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직장 다니기 전에는 취직만 됐으면 좋겠다. 취직되면은 결혼만 좋은 짝 만나서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면은 또 애가 안 생기고 그러면 아이 하나만 생기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 순간이 오면은 행복은 잠깐이고 좀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행복을 자꾸 찾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복을 너무 멀리서 쫓아가려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행복은 이 현재에 있다.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책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만큼의 수입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는다. 최소한의 수입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돈이 많든 적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또 이런 말도 있네요.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는 행복이 타인의 우러름을 받는 것,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다. 이는 삶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억대 농부가 돼서 얻으려는 게 뭘까요? 억이라는 돈일까요? 그죠? 돈도 있고 또 남한테 아마 과시하고 싶은 욕구? 그런 것도 있겠죠? 여하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귀농을 하게 됐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 됐던 뭐 식당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내가 그 돈으로 인한 어려움에 닥쳤을 적에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귀농을 해서 누가 비닐하우스에다가 뭐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은 지어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그래서 저렇게 하면 왠지 나도 그 몇 억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농사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 변동성도 크고 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를 떠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이제 주변 환경이나 변수에 의해서 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오로지 돈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겠죠. 그래서 저는
귀농을 하게 된다면은 목적을 돈 자체, 그러니까 내가 뭐 몇 억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돈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뭐랄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책에 있는 문구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흥분이야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복의 동요이고 당신이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가이다. 멋지지 않나요? 결국 내가 돈을 쫓기보다는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을 적에도 뭐랄까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돈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에 둘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식견이 짧아서 말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귀농 준비하면서 독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말이 좀 두서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몇몇 책들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관해서 읽은 책 중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심플 라이프 휘바 핀란드에서 핀란드 사람들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두 가지 책이 읽기에 부담도 없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운을 벌어라. 제가 이게 사실 책 제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이 책을 보고 제목이 너무 멋진 거예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 그래서 빌려와서 읽어봤는데, 이 책은 주로 이제 주역을 공부하신 분이 주역에 빗대서 이제 운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를 이제 풀어 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 중에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이 운은 사람을 통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변에 보면은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돈 잘 벌고. 뭐 돈이 꼭 성공의 잣대는 아니지만 여하튼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운이 좋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저는 뭐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시크릿인가요? 한참 그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의 내용이 뭐 끌어당김의 법칙인가 뭐,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뭐 우주의 기운이 뭐 나한테 와서 이루어진다 뭐 그런 내용인가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워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운을 어떻게 버느냐,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고 집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같은 직장 내에서도 내 팀이 아닌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또 회사를 나와서 뭐 동호회를 하던 뭐를 하던 뭘 배우던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던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일단 뭐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 거기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매사가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오던 운도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진짜 운을 벌려고
애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운을 벌려고 애쓴다는 게 이 책에 의하면은 내가 사람을 기피하고 나의 코드와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는 것, 그리고 뭐라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렇게만 살아가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그로가 되면 안 되는데 억대 농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너무 수입이나 어떤 게 돈이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너무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 예전에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살짝 바꿔서 돈을 포기하면은 시골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시골에서 사는 거 어떠냐고. 그럼 저 맨날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돈만 포기하면은 시골 생활 좋다. 예.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건희 회장, 저 텔레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직 병상에 계신가요?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편지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과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뭐라고 쭉 중약해서 마지막에는 뭐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벌고 싶은 돈, 그렇게 목표로 하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추천드린 책 있죠.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무엇이 나를 흥분시키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귀농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